이 다이소에서 파는 유화물감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유화물감 다이소에서 싸게 파는데 그거 써도 되냐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다이소 물감 쓰는 거 찬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3,000원인데 이 오늘 제가 비교해 볼 색들은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이 3원색을 가지고 뭐 사과를 그려보면서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없나, 진짜 고급 물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고급 물감은 일단은 이거 10통이면은 이거 하나 값 정도 되겠죠. 이 르프랑, 그 다음에 이 피카소가 사랑했다는 그 오일 파스텔 만드는 회사 샤넬리에, 그 다음에 홀베인,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3원색을 표현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색을 고른 이유는 그 지금 다이소에서 파는 물감하고 가장 비슷한 색을 아까 화실 가서 찾아왔거든요. 또 이 샤넬리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기름이 그 뭐 아마인유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막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제어를 할 겸 나이프로 파가지고 제가 물감을 한번 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생각보다 이 그 그림 그릴 때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건 사실 이 어떤 그 난 진 거를 뭐 좋아하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새는 이 지른 거를 많이 쓰는데, 이 질다는 거는 이제 아마인유를 많이 섞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차이는 각 물감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한번 물감을 짜서 비교해 볼게요. 일단 색이 최대한도로 비슷해야 되니까 여기다 살짝 그 종이에다가 발라 보면서 그 색을 고르고 있어요. 지금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이 빨강은 약간 카민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르기가 참 어려웠는데, 마침 이 샤넬리에 이 성네리에 그 이 프랑스 물감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칠해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발라봤을 때 비슷해요. 일단 이게 너무 질어가지고 나는 이 샤넬리에 이거 쓸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기다가 뭐 테레핀 섞고 린시 섞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 긁는 게 저게 다이소 거거든요. 그 밑에 색깔하고 큰 차이가 없죠.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저게 다이소 거고, 이 밑에 게 이제 샤넬리인데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조명을 잘 켜고 보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발색도는 이렇게 화이트에 발라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그 3,000원짜리 물감 이름이 반고흐예요. 뭐 유화 물감 12색 뭐 이렇게 해서 파는데 3,000원이면 정말 엄청 싼 거죠. 요즘 1,000원짜리 단위가 그게 물감이 그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란색도 한번 짜볼게요. 노란색 레몬 옐로우라고 써 있는데, 뭐 레몬 옐로우는 비슷한 그게 많아요. 이 색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카드뮴 계열이나 아니면은 이 뭐 또 크롬 옐로우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한데, 이 레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냄새. 냄새가 약간 나가지고, 이 노란색 그 다음번에 있는 이 뭐 크롬 옐로우나 뭐 이렇게 더 진한 옐로우가 이 다이소에는 없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
그 대신 이제 황토색이 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저게 그 이 아주 진한 그 채도가 높은 그 옐로우를 만들 수 없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살짝. 뭐 그런 면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낫색으로 뭐를 산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리면 되죠. 뭐 저기다가 살짝 주홍색을 탄다거나 하면은 그 또 색의 발색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지금 종이에다가 살짝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만큼 채도 차이가 약간 색깔이 이 레몬 옐로우는 르프랑기에 살짝 밝네요. 근데 저렇게 뭐 예민한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저 아주 사과를 그리면은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생면 추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 아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사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릴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원래 레몬 옐로우는 살짝 저 초록색기가 있는 물감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팔레트는 그냥 종이로 된 종이 팔레트를 쓸게요. 아크릴, 오일, 워터컬러 뭐 다 되는 겁니다. 뭐 여지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죠. 중국제 없이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종이 팔레트는 약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뒤로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좀 해서 실험을 해보면 되죠. 저 너무 묽어. 저 샤넬리에. 뭐 그냥 짜면은 기름이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라핀 같은 거 섞어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 정도입니다. 근데 색이 가장 비슷해서 지금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화방에 가면은 저 샤넬리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프랑스 회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오다 받아 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수입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샤넬리에는 그 오르세이 인상파 미술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있죠. 자, 노란색하고 붉은색을 왼쪽에다 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짰을 때 뭉태기로 있을 때는 좀 약간 더 진해 보이죠? 그 다이소께. 근데 저 펼치니까 아까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저 뭉태기로 있을 때는 좀 색이 저렇게 다른 거. 그다음에 옐로우. 이게 30분 내로 해서 이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 캔버스는 역시 다이소에서 파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두 개에 1,000원인데 1호짜리예요. F1호. F라는 건 피규어를 얘기해서 이제 인물화형이죠. 근데 이게 두 개에 1,000원이니까 500원씩인데 정말 500원짜리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15.8cm, 22.7cm 짜리 500원짜리 두 개에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 좋으면은 이거 뭐 1호짜리는 굳이 그 캔버스 정식 왁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비싸 정식은. 일단 그 다른 색은 쓸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안 쓰기로 하고 그냥 파란색만 쓰려고 해요. 파란색을 이 세러리안 블루인데 세러리안 블루가 비슷한 색들이 많으니까 세러리안 블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사과를 그릴 때 뭐 고동색도 쓰고 뭐
옐로우 오커도 쓰고 초록색도 쓰고 그러면 아주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물감을 비교하는 시간이니까 세 가지 색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소위 고급 물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찾아서 또 짜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프랑 옐로우, 레몬 옐로우하고 약간 아까 발색도가 살짝 얘가 밝았거든요. 살짝 차이 나는데 글쎄 그래 이게 그 크롬 옐로우나 뭐 이렇게 진한 옐로우가 다이소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색을 좀 저렇게 진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펼쳤을 때는 약간 푸른색이 비쳤었거든. 그 1호짜리 두 장도 오른쪽에다 펼쳐놓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사과를 조그맣게 두 개를 그려서 발색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은 아까 그 홀베인을 제가 작은 홀베인이 있는데 홀베인을 짠 거예요. 저게 그 영상이 지금 아까 지워져 가지고 그 물감을 소개를 못 했는데 사진 찍어 가지고 밑에다가 붙이든가 할게요. 그거를 지금 색은 거의 비슷하죠. 홀베인하고 이 다이소 물감 세러리안 브루하고 지금 저겁니다. 저거를 이제 르프랑에서 나오는 건데 저것도 스페셜이라 상당히 뭐 고급이라고 할 수 있죠. 비싸요, 일본 거. 하여튼 이 세러리안 브루는 제가 이제 좋아해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짜놓고 보니까 뭐 똑같네요, 거의. 물론 예민하게 뭐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의 컨텐츠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뭐 물감 성분까지 비교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뭘 표현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 그 정도만 볼 거니까 일단 위에는 다이소로 그리는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으로 할 거고 밑에는 소위 고급이라고 얘기하는 샤넬리에 르프랑 홀베인을 써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가운데 보시는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저 팔레트는 그냥 일회용 팔레트예요. 저 중국제로 이제 저런 걸 파는데 아주 싸요. 어떻게 보면은 캔버스 딱 이렇게 닦아내기 싫고 정리하기 싫은 분들은 저 일회용들 많이 쓰거든요. 특히 야외 스케치 나갈 때 그 무겁게 그 팔레트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일회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실험할 때는 저 일회용 팔레트가 훨씬 낫습니다. 붓은 이제 모필 붓하고 디지털 붓하고 두 가지를 쓸 건데 붓도 따로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용과 그다음에 일반 그 비교용을 다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바를 때만 그 모필 붓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디지털 붓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옐로우를 먼저 이렇게 좀 찍어서 좀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좀 너무 조명이 밝으니까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명을 바꾸니까 손이 빨개졌나요? 뭐 이따가 마지막에는 그 제가 또 그 영상을 잘 찍었으니까 일단 비교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발색이 그 크롬 옐로우 성질이 살짝 들어있네요. 레몬 옐로우라고 써 있는데도 약간은 더 진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냐면은 지금 조명이 제가 위에서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약간 어두워요. 이따가 마지막 분석 자료에서는 조명 위치를 바꿔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차이가 너무 극명해가지고 뭐 보시면서 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이 텐데 위에 게 이제 다이소고 이제 밑에 게 이제 이 프랑스제를 가지고 뭐 나름 최고급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지금 칠을 한 건데, 일단 칠한 소감의 옐로우는 뭐 색은 비슷하죠. 색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둘 다 뭐 레몬 옐로우인데, 근데 다이소는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었고요. 칠을 하는데 이 프랑스 거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가령 뭐 성네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물감을 짤 때 보면은 기름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 원래 이 질퍽거리기로 아주 유명한 그 이 성네리아, 그 샤넬리에라고 하죠. 이 보통은 이제 오일 파스텔이 좋은데 이 회사께 이 회사는 샤넬리에는 화랑으로 아니 화방으로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세느강변에 있는 그 화방이에요. 이 지금 이제 이 파인이라고 써 있었던 아까 그거는 르프랑에서 나온 거고, 요건 홀베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세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데 요 두 가지는 프랑스 거고 요거는 이제 일본 거예요. 색이 비슷해가지고 요것도 세레리안 부르니까 비슷해가지고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뭐 이게 차이가 있을까 싶은 그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3,000원짜리 물감이랑 이거 하나에 뭐 보통 얼마 하겠어요. 이 튜브가 이거 물론 150ml니까 아까 그 12ml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니까 이게 12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아유 엄청 비싸네. 죄송합니다. 내가 계산을 또 잘못했어. 아, 이게 화가들은 계산하면 안 돼. 이거 3만 원씩 10개면은 12개면은 30 몇만 원이야, 그게. 36만 원이잖아. 근데 이거는 3만 원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네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임파스터 기법 하기 위해서 좀 두껍게 하려면은 이만큼의 양으로 이렇게 뭐 한다고 치면은 이 10통을 사면 되죠. 그죠? 10통 사봐야 이거 하나 값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잘 못합니다. 아, 참, 오늘 창피하네, 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묘사했을 때 도대체 왜 싼 거를 뭐 가지면은 뭐를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런 말이, 그것도 상식적인 그런 유추하는 거일 뿐이지, 이게 사과를 그려놨을 때 그 사과가 결코 못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붉은색도 한번 칠해 볼게요. 붉은색은 붓을 달리 해가지고, 이 사실 옐로우하고 이게 다이소 거니까 이쪽을 찍어가지고 이쪽도 한번 칠해 볼게요. 이 지금 뭐 사과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제가 이 대충만 그려 볼게요. 어떻게든지 그 사과 느낌만 나면 되니까. 뭐 사과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사과 그리는 방법이 뭐 진짜 천차만별이죠. 뭐 그래서 저는 일단 화이트하고 블랙은 안 쓰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칠해 볼게요. 이쪽은 섞이겠죠. 아까 옐로우하고 그 했으니까 주홍색이 살짝 나오겠죠. 뭐 사과 종류도 많은데 뭐 사과라고 해갖고 반드시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여기 이제 역광이 들어갈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여기도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남겨두고, 여기 이제 뭐 꼭지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 임파스터를 뭐 할 수도 있죠. 왜 못하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화 느낌을 주면서 할 수 있죠. 두껍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도 못할 게 없죠. 아까 진짜 계산해 보니까 이거 10통 사면 되네. 10통 사면 3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도 아까 그 르프랑 물감 한계값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요건 놓고, 자, 이쪽에는 뭐 소위 얘기하는 피카소가 좋아했다는 샤넬리에 그 회사 거를 써볼게요. 뭐 약간 좀 아까 이게 좀 질었는데도 불구하고 칠하는 느낌은 위에 게 훨씬 더 미끌미끌 거려요. 사실은 좀 미끌거렸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칠해보면은 이 번지잖아요. 이렇게 색감들이 했을 때 이 번지는 이 느낌은 글쎄 이 샤넬리에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좀 번지면서 그 레드 계열이 감기는 아닌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기침이 나네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겠다 싶지는 않아요. 유화 물감은 뭐 유화 물감이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사과에 똑같이 비슷하게, 아유 두두 털이 막 날아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비슷하잖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 없지. 거의 뭐 특히나 뭐 이 전문가들 말고 일반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요. 지금 현재. 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파스터를 할게요. 더 두껍게 한번 올려놓을 때는 올려놓고, 뭐 마르는 속도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유화 물감은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그 어차피 말려가면서 위로 양쪽 이렇게 좀 올라오게 만드는 게 유화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자 이제 브랜딩을 해볼게요. 이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비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색하고 이제 비벼가지고 이 옐로우하고 이쪽 다이소 이렇게 비벼가지고 조금 이제 닦아낼 건 닦아내면서 비벼본다고. 이렇게 이 비비면은 그 비빈 부분에는 옐로우가 있으니까 브랜딩이 돼가지고 주홍색이 되겠죠. 주홍색이 된다고. 이렇게 빨간 사과니까 뭐 옐로우가 보이겠어요? 거의 안 보이지. 자, 그래도 오늘은 왜 빨강 노랑을 하냐면은 빨강 노랑이야말로 진짜 비싸고 가장 대표적인 색이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 끄트머리에도 약간 글로우가 있게 약간 이렇게 좀 일종의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일본말을 못 쓰게 하고, 하지만은 미술 용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뭐 복가시 한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문질러 가지고 이 브랜딩 한다는 말을, 이 브랜딩을 하면 어차피 밑에 바탕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그 흰색이 그 투명하게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브랜딩은 뭐 이렇게 정성껏 하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물감 회사가 뭐 좋다고 해서 뭐 그게 저건 아니니까. 이게 오랜 세월을 말려가면서 색깔이 변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뭐 지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발색이 나오나,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싼 물감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캔버스 천도 이거 500원이잖아요. 두 개에 1,000원이면 그 500원짜리 그 캔버스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런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일본 말로 하면 식깃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식깃이 이 약간 판넬인데, 차라리 그 캔버스 보통은 이제 왁구라고 그러죠. 왁구 일본말, 그것도 일본말이에요. 왁구도. 이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여러 가지 사왔는데 이렇게
키트 상품도 샀어요. 아크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런 것도 샀는데 이거에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한 3,000원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뭐 이렇게 무늬를 그리려는 건데 이거 제법 잘 팔리나 봐요. 저거 몇 군데 들렀다가 산 거라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다이소인데 F6호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왁구 그러니까 나무 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를 호치키스로 찍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식 왁구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자, 이거는 2,000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쌉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것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이렇게 서거를 그리면서 약간의 명암을 넣어봤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얘가 살짝 밝은 것 같긴 해요. 얘가 살짝 채도가 은근히 떨어지는 것 같고 얘가 살짝 브릴리앙 밝은 톤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물론 조명 탓도 있겠지만은 이쪽이 조명이 더 가까워졌겠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쪽 했고 브랜딩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노란색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하게 그 명암을 넣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최대한 붉은 사과를 그리는 거니까 노란색은 은근히 나오게끔만 해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은 브랜딩을 하면서 약간의 벗겨내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두 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은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기름값이 비싸거든. 여러분들 이 그림 그려놓고 휙사티프, 뭐 바니스, 그 다음에 뭐 텔레펜타인, 테레핀, 그 다음에 뭐 그 테레핀 말고 또 그 이 뭐 속성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그 굉장히 비쌉니다. 그 속성제 시카티프 같은 경우는 한 통에 2만 원씩 하거든요. 뭐 그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만 또 신경 쓰면은 이쪽이 그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 붓도 계속 잘 써야 되겠네. 바뀌지 않게끔. 지금 큰 의미는 없어 이게 사실은. 근데 이 브랜딩을 해보니까 얘가 더 진하게 먹네요. 여기 노란색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큰 차이가 없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브랜딩을 해가지고 밑에 하얀색이 안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아까 임퍼스터 했던 거를 슬슬 옆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맞춰주면서 임파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약간 좀 비벼준 데하고 안 비벼준 데하고 이게 더 진하잖아. 안 비벼준 데는 이런 데는 임파스터가 된 데는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껍게 하는 목적은 그 어떤 마테르 그러니까 이 두껍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진하기도 달라진다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임파스터를 하는 거예요. 더 진해요. 색이 많이 올라가니까 훨씬 진하다고. 자, 지금 조명을 이쪽에서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이쪽에 또 좀 약간 어둡게 하고 이 뭐 사과 그리는 거야 뭐 얼마나 그 고등학교 때 많이 했겠어요. 저도 많이 하는데 그 사과도 이렇게 막 법대로 막 이렇게 그리다가 그 외워서 그리면은요 진짜 재미없어요. 법이 없다니까.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 녹화가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 이거 자꾸 혼자 떠들다가 나중에 녹화 안 되면 진짜 허무하거든요. 자, 여기도 살살살살 이 터치가 이쪽에서 빛이 지금 나는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상상하는 빛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브라이트 마크가 보이거든요. 이 브라이트 마크라는 건 뭐냐면 이
자꾸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조명 탓으로. 유리에 얼지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저거는 없어요. 차이는. 내가 해보니까 다이소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가격 계산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 나 진짜 이거 정말 그런 명쾌한 머리는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속기도 많이 속아요, 저. 요즘도 그 대형 하랑들한테 자꾸 속아가지고 뭐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뭐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딱 그렇게 뭐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소덥이나 크리스티 옥션도 그렇고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무언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화가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술가지 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면서, 지금은 화이트를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를 여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화이트를 쓰면은 말하자면은 그게 채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게 이제 무채색이 되면서 같이 섞이면서 이 밝은 빨간색들이 잘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안 쓰는 거예요. 빨간색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자,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밑에가 화이트라 그랬죠. 이 바탕이 화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감을 좀 벗겨내면 그 화이트 쓴 효과처럼 나온다고. 그 대신 이 붓이 작살 나겠지만은, 작살도 나쁜 말인가? 요새 언어 신경 쓰느라고 제가 요새 좀 조심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어차피 유튜브를 하니까 다수의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튜브 하면서 보니까 꼭 그 한 분이 싫어요를 눌러. 근데 뭐 저는 이해합니다. 뭐 다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속은 상해. 왜 자꾸 그 한 분만 계속 그 싫어요를 누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해합니다. 뭐 별로 제가 실수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또 잘난 척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도 있겠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모르겠는데 구독을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거는 좀 약간 좀 비굴해 보여갖고 요새는 안 그러고 있어요. 구독해주세요.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뭐 좋은 이렇게 봐서 도움이 크게 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겠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닦아내는 거는 이제 그 명암을, 여기 이거로 하면 안 돼. 하나부터 다 해놓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동시에 해야 마르는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닦아낼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붓으로 거의 닦아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찍어서 닦아내기도 해요. 휴지로. 아까 노란색이 있던 부분이 밝아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로 휴지로 좀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이 닦아내는 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왜냐면 그 마젠타 그 색이 여기에 완전히 새겨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아까 그 저기하고 이 다이소 물감하고 그죠? 이게 더 안 벗겨져. 위에는 잘 벗겨지는데 뭐 비슷하네요. 뭐 그것까지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내면서 왜 제가 이게 자꾸 이런 기법을 쓰냐면 이 굳이 10통 살 필요는 없어요. 한 통 사가지고 얇게 그리면 되잖아. 파란색은 언제 쓰나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파란색은 가라앉힐 때 쓰니까 곧 쓸 거예요. 이제 완성시키면서 이제 쓸게요. 자, 여기도 밝은 부분 하고 역광 들어온 부분도 살짝만 역광 들어온 부분 살짝만 지워주고 이 빛이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바닥에 딱 떨어져 가지고 반사되는 빛이 있다고. 그래서 사과의 그 이쪽 그 이 마지막 면은 슬쩍 밝다고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 굳이 지금 그림자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이소 물감으로 조금 어두운 부분을 더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이 물감이 12mm 들어 있으니까 뭐 임파스터를 막 해가지고 두껍게 하는 작업은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살살 펴서 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과의 그 흔히 그 우리 유튜버의 사과 도사들 있잖아요. 사과 잘 그리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색만 가지고 하니까. 왜냐면 거기에 뭐 약간 이 초록색도 살짝 살짝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그림은 다 그림마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과도 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사과가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상식일 뿐이에요. 요새 못생긴 사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다 글자 넣는 사과도 있고 별 사과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어떤 이 농사꾼들의 어떤 자기 뭐 생각들이죠. 거기다 뭐 어떻게 만들. 요즘은 뭐 농사 질 때 보면 바닥에다 은박지 깔아가지고 햇빛을 밑에서 투과시켜가지고 이 여러 면에서 골고루 빨간색이 보이게끔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나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과 농장도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좀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뭐 주워 들은 게 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보편적인 얘기지만 해보진 않았죠.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명암을 넣어보고 뭐 완벽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지금 이 어떤 발색이나 이 지금 두 개 비교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아요? 뭐 굳이 뭐 크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시간상 붉은색하고 이 세러리안을 살짝 섞어가면서 좀 어두운 부분을 좀 해볼게요.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보라색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서 더 진한 부분이 있겠고 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하고 아 이쪽이 저거다 다이소 거다 아, 미안 그림한테 좀 미안해서 그런 거죠. 웃기죠 여러분들 자 비슷합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감을 뭐 외제 물감 썼다고 뭐 그 작품이 뭐 좋아지고 뭐 아유 그러면 뭐 얼마나 그림이 쉽습니까? 그냥 비싼 거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비싸게 쓴 사람들은 나 비싼 거 씁니다 하고 막 자랑질을 해요.
물론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그 어떤 정신 세계에서 그 굶어가면서도 나는 좋은 물감을 씁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 해요. 저는 재료는 좋은 거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반드시는 아니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여기도 진하게 좀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이지. 이 큰 게 이쪽이고 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요거는 이쪽 오른쪽 아래 거고 최대한도로 꼭지 부분에 딱 찍어 가지고 하고 이 발색이 어떤 것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굳이 뭐 세잔느의 사과처럼 그릴 필요는 없죠. 오, 놓쳤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놀랬어요 저는.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 놀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그 약간 벗겨내는 거하고 칠하는 거하고의 발색도의 차이를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많으면은 내가 이 유화물감이 좋네, 저 유화물감이 좋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네요. 그냥 비슷하네요, 지금 다 보니까. 비슷하고 이 끄트머리를 좀 글로우를 주겠습니다. 이 글로우를 준다는 거는 경계면을 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데 좀 거칠거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빤빤하면은 아크릴으로 그렸는지 유화를 그렸는지 잘 몰라요. 여기도 넘어가는 면을 좀 부드럽게 이거를 이제 경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탈리아 그 말로 스푸마토라 그래요. 스푸마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말로는 흐리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좀 어색하죠? 흐리게 하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못 그렸네. 이 두 가지의 그 발색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전혀 꿀림이 없어요. 다이소 물감이. 정말입니다. 이거를 임파스토 해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 두꺼운 그림이 말라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은 아직 실험을 못했죠. 세월이 걸리니까. 하지만 얇게 그리는 그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냄새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냄새도. 여기 좀 진하네요. 그 다이소가. 약간 진한데 비슷해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가령 여기 이제 스크래치를 내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자, 이런 느낌. 더 긁어내면 저 화이트가 나오겠죠. 큰 차이 없죠. 그죠?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고 뭐 얼마든지 테크니컬에서도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림자를 굳이 뭐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해도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은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림들이. 그림자를 해가지고 표현을 또 하면은 지금은 보라색밖에 나올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렇게 대충만 그려도 이 색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우, 저도 이 색을 칠해 보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당나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꾼 얘기를 귀담아 듣거든요. 이 산업사회에서 특히 농경사회에서 예를 들게요. 농경사회에서 예를 들면은 이 비료 회사들이 엄청난 선전을 합니다. 엄청나게 선전해서 이거를 놓아야 좋고 이런 약을 써야 좋고 막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선전을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은 거기에 다 속아요. 그래갖고 다 그렇게 짓는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농촌진흥청에서 뭐 무슨 수원 메토, 무슨 메토 했고 벼농사 질 때 다 그런 품질 개량을 하는 거는 물론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거하고 뭐 연관이 다 있겠지만 뭐 우리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하지만 요즘도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거 다 잘라 먹혔어요.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물감 회사 세계 유수의 회사들 가령 이런 르프랑이라든가 뭐 위키텍스 내지는 렘브란토 뭐 여러 가지 그 선진국들 옛날로 따지자면 선진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다음에 문화의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문화가 발생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잘 사는 거를 추종하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 다른 나라들 또 비슷한 나라들이 그 잘 사는 나라를 보면서 약간의 4대 사상은 있죠. 4대주의 사상은. 그래서 물감 하면은 뭐 르프랑이다. 뭐 물감 하면은 일본 골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어렸을 적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질을 그 뭐 이렇게 따질 때 뭐 좀 막 만들면 좀 거칠거든. 그다음에 잘 정제해서 만들면 좀 부드럽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농산물도 그렇고 뭐 음식물도 다 그런데 근데 그게 애당초부터의 그 원료 자체라든가 뭐 이런 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화학 안료나 자연 안료나 크게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과대로 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뭐 이 샤넬리에 같은 경우 아까 쓴 샤넬리에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가 이 샤넬리에 그 오일 파스텔을 많이 썼잖아요. 물론 저는 이 회사를 잘 알아요. 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 옆에 있는 화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들이 그냥 너도나도 뭐 그 피카소 선전하고 뭐 이 잘 나가는 작가 선전하면은 또 거기에 혹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써야 잘 나오는 줄 알고 그런다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괜찮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에서는 이 물감 만드는 거나 이런 데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감 좋은 거로 그려야 저렇게 그릴 수 있다. 요새 누가 그런 거를 얘기하나요? 함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차이마다의 어떤 무슨 뭐가 있겠죠 또.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데 반드시 이 르프랑 물감을 써야 되고 샤넬리에를 써야 되고 리키텍스, 렘브란토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결과로는 너무 비슷해요. 지금 아까 밝기가 이쪽이 밝아가지고 색깔이 좀 살짝 달랐는데 제가 조명을 다시 맞췄어요, 살짝.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느낌으로는 이게 이제 말라가면서 살짝 그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를 굳이 비교해 놓고 요거는 몇 프로 정도가 살짝 발색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요건 좀 오래되니까 빈티지 맛이 나네. 이거는 새 거니까 새 느낌이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에 대한 거는 각 개인의 차이와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유화물감 자체에서 내뿜는 어떤 기교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싼 물감이라도, 아무리 또 비싼 물감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또 합당한 뭔가를 다 표현하기에는 그거는 각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아니, 말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그 자료를 만든 거는 다이소에서 산 것과 그다음에 고급 물감들, 비싼 물감이죠, 말하자면은. 다이소 10통을 살 값이 이거 하나 값이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하나가. 하지만 이 다이소에서 산 중국제 물감조차도 난 중국제 별로 진짜 나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안 좋아하거든요. 하도 엉망으로 만든다는 소문만 들어가지고. 하지만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만드는 회사를 가까이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난 이 회사도 가보거든요. 저희 집 밑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알파 물감 회사가 있습니다. 평창동인데 거기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특히 저는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를 많이 쓰는데 그 모델링 페이스트의 어떤 약간의 그 질감, 이렇게 그 어떤 그 끈끈함이나 어떤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어떤 촉감들은 물론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 정도 뿐이지. 근데 그게 그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약간은 뭐 이렇게 좀 보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이 물감이 좋다, 이 물감이 나쁘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선전을 많이 해서 선전비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많은 물감을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는 다이소 같은 데도 있는 거고. 요새 다이소 엄청 인기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중국제가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가지고 현대생활에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을 파인아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고귀하게 보기 때문에 뭐 나쁜 물감 쓰면 안 되고 그거는 다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어떤 그 이야기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물감, 좋은 물감도 그 구분을 지어 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글쎄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다 말라놓고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더 좀 빨가네요, 오히려. 그죠? 이거는 약간 풋풋한 색이 있고, 이건 제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고요. 이게 그래서 좋다? 이게 그래서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캔버스, 지금 이 캔버스는 이 일본 말로는 이거 식깃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이 하드보드 두꺼운 거나 한지 두꺼운 거 이 안에 녹아주고 중성질을 녹아주고 그걸 이렇게
덮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꺾어 보면은 쉽게 꺾어지거든요. 그 동양화 이 화판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든 그 루프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슬림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내가 뜯어보고 제가 다시 이 지난번에 캔버스 그거 하는 거 그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이제 나머지 색은 다 비슷해요. 이거는 섞여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가장 우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리고 물감 회사들마다 막 별표를 표시해 가면서 비싼 거 싼 거를 나눠놓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 청색만 가지고 작업을 해봤어요. 뭐 이 일반 분들께서는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이렇게 느끼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물감 맛을, 돈 많으면 뭐 다 쓸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싼 물감 쓰면 되죠. 이게 항상 기분이 좋다.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 물감 가지고는 이거 그림 못 그리겠다, 이런 분들은 그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 그 이 선입감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이 다이소 물감 내가 꼭 써, 이거 산지는 오래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하다가 어제 이제 옐로우 물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이소 물감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유화고, 제가 또 수채화 물감을 샀거든요. 수채화 물감을 샀어요. 수채화 물감을 샀는데 이 수채화 물감은 그 이 코튼지나 이런 거를 거기서 파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 만약에 코튼지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와트만지죠. 와트만지나 전용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일반 종이하고 그다음에 이 펄프로 만든 일반 종이하고 코튼으로 만든 와트만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요 물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유화 물감보다 수채화 물감의 발색도나 이 예쁜 색들은 훨씬 더 차이가 많아요. 수채화 물감이. 왜냐면 유화는 잘 몰라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그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 수채화 물감은 차이가 금방 나요. 이게 원래 이 여기다 메디움을 얼마큼 적게 넣느냐 많이 넣느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수채화 그 재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만들게요. 감사합니다.